이런 사람은 정말 피해야 된다라는 유형을 제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남자 결혼하지 마라. 먼저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3가지씩 뽑아왔는데 첫 번째, 돈 안 주는 남자예요. 지금 웃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차를 끌고 오시든 지하철을 타시든 택시를 타고 오시든 뭔가를 타고 왔어요. 그거 끌고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돈 있어야 타요.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는 남자 유형이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는데, 아주 안 주는 남자. 주긴 주는데 조금 내면서 생색내는 남자. 그 다음에 격가지를 보면 주면서 카드 쓰라고 주면서 매번 문자를 확인하는 남자.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요즘 젊은 그 부부들은 우리 세대랑 달라서 결혼할 때 생활비 분담과 관련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요. 합의를 해요.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돈 일정액을 각자 이렇게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비용, 아이 양육 비용, 시댁 친정에 쓰는 비용, 그 다음에 마트 가서 쓰는 비용, 그 다음에 이런 거는 거기서 쓰고, 오늘 남편이 야 오늘 영화 보러 가자. 뭐 잘 1000만 넘었대. 그건 자기가 쓰는 거야 이제. 이렇게 살아요. 여기서 갈등이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남편이 월급이 500만 원이고 아내가 250만 원이면 사실은 2대1로 넣어야 맞죠. 300만 원 생활비가 든다 그러면 200만 원, 1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이 짠돌이 남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150만 원씩 넣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럼 당신 남은 돈 어떻게 할 건데? 아내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집을 사야 되니까 투자할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자기 건 투자하고, 아내는 사실 150만 원 넣고 100만 원 남나요? 다 생활비에 쓰고 내 통장에 이런 돈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생활이 합의가 되고 원만히 가고 집을 사고 같이 공동명의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들이 이혼할 때 이 남자분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야. 당신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어? 왜 돈이 없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7년 차 됐잖아. 그럼 12개월에 7년 차에서 당신 100만 원씩 가져갔으면 그 1억 가까이 모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내가 또 물어봐요. 당신 돈은 어쨌어? 알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해.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정말 이제 살기가 힘들어져요. 아내분들은 내 삶이 뭐지? 돈만 없어진 게 아니라 나의 과거가 사라졌고요. 나의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편한테 돈의 종속이 되게 됩니다. 돈이 권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돈 안 주는 남자. 이게 제일 문제고요. 근데 2번째, 주긴 줘요. 실제 사례에서 4번째 이제 이혼을 하는 부부가 왔어요. 어떻게 4번을 결혼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어. 절대 아내분들 황혼재혼 하시면서 왜 얼굴은 봐요, 왜? 네? 그래갖고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4번 결혼하시겠구나. 근데 이혼 소송을 남편분이 먼저 제기하셨어요. 이유는 아내분이 과소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이렇게 보니까 생활비 200만 원을 줬는데 이 정도 되면은 몇 천만 원 저금이 있어야 되는데 대출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 아프다고 보험을 2개 들었다는 거예요. 빚을 내면서도. 그렇게 되면 이혼 사유 맞죠? 맞습니다. 근데 사연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분이 생활비를 2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종교인이라고 10% 기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용돈 한 달에 40만 원을 달랍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2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대출이 왜 발생했냐. 방 2개짜리 빌라를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담보대출. 그 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 받아가지고 10% 띄고 용돈 40만 원 주고 원리금 6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이거는. 그럼 남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저 군대 가셨을 때요, 2,000원 받아가지고 라면하고 소주하고 새우깡 사가지고 잔돈 갖고 와라? 이게 뭐가 달라요? 주긴 주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 사건에서 기억에 남는 건 아내분이 까만 이 토끼털,
그 당시에 이제 홈쇼핑에서 유명했던 거예요. 뭐 19만 9천 원, 18만 9천 원 이런 거 그걸 들고 왔는데 남편분이 소장에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요? 없는 살림에 400만 원짜리 민국구두를 샀다는 거예요. 아내분이 이걸 들고 와서 법정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네가 입어 이거 400만 원짜리 민국구두다. 그러고 휙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다시 살려면 돈인데 그냥 갖고 가세요. 제가 봐도 토끼털 맞아요. 홈쇼핑에서 파는 거.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해도 너무하죠. 해도 너무하는데 그분이 15년이 지나도 잊혀지질 않아요. 돈 없는 남자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남자인데 연애할 때 저 하늘에 별을 따다 주리. 아직 안 따왔어요. 이 정도는 눈 감아줘요. 너 네 손에 손 하나, 네 손에 물 하나 간단하게 해줄게. 공주처럼 모실게. 우리가 속아주는 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인데 어느 정도로 거짓말을 하냐면 정말 중대한 이혼 사유고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되잖아요. 자기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어? 엄마가 물어보래. 그랬더니 방송통신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뭐 분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송통신대학교 어디 섬의 분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왜 그걸 속였어? 그랬더니 길어서 좀 줄였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학력을 줄이면. 왜냐하면 학력은 그 사람의 직업을 좌우해요. 그 다음에 경제력을 좌우합니다. 물론 학력에 따라서 어떤 귀천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다르다 보니까 그거를 속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제적인 지위를 속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되고 지금도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학력을 속이는 건. 뭐 이 정도는 뭐 중대하다고 치는데 입만 벌리면 가벼워도 거짓말하는 남자가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 보면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저기 강남에 아파트 사놨대. 아파트. 근데 전세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석 달만 저기 처갓집에서 살면은 전세 내보내고 그때 들어가면 된다? 얘기해가지고 처갓집에서 이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자기야 아파트 어떻게 돼서 하니까 그게 뭐 명의 이전하고 하려면 세금이 어쩌고 나와서 안 된다네. 내년에 된대. 응. 내년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아파트가 아예 없는 거여서 아버지가 결혼시킬 때 조금 해놨다고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래도 부모님과 이해하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짓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발적으로 나옵니다. 대기업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어요. 뭐 없이 와도 지가 뭐 대기업 다닌다고 하니까 그 월급이면 살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이제 월세 보증금을 시작을 해요. 남편이 신혼여행 다녀서 출근을 하네. 여보 왜 출근을 하네? 저기 휴가 끝났을 거 아니야? 했더니 사실은 저기 취업한 게 아니고 이 취업 이력서 내고 기다리고 있어 연락 오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뭐 온 일가친치한테 그 청첩장 돌리고 그때 와서 이제 파혼할 수도 없고 그래 취업하면 되지 이렇게 살게 되는데 집 그다음에 자기 직장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보니까 결혼식에 오셨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남자 하나 서 있다는 것 말고는 하나도 진실이 없는. 근데 이게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나지겠지. 그래 결혼하려고 나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했겠지. 이렇게 넘어가나 끝이 없습니다. 끝이. 그래서 그런 분들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니까 경제력을 따지고 직업을 따지는 거 당연하다. 인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남자 정말 미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랑이 지나친 남자인데 이게 여자분들이 가장 이제 구별하기 아주 힘든 사안이에요. 사랑이 지나친 남자가 집착이 되면 핸드폰 아내분들이 못 씁니다. 자기 명의로. 남편 명의 써야 되고요. 집 전화가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 와서 안 받으면 거의 5분, 10분 가격으로 전화가 오고 제가 다뤘던 사안에서는 무려 1200통이 전화가 옵니다. 문자로. 이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근데 그렇게 전화가 오고 구속이 심하고 그다음에 옷부터 뭐 헤어스타일부터 아무것도 아내분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사랑 아닙니다. 본인의 성향에 집착이에요. 무슨 수로 그 집착적인 사랑을 맞춰주냐고 저희가 충족을 절대 못 시켜요. 이 남자가 나를 너무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 정도가 조금 더 가면 내가 앞으로 이 사람하고 50년 살 수 있을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서 이 세 가지 유형은 피하시는 게, 이 세 가지 유형하고 결혼하시면 아마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3년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제 결혼하지 말라는 남자 유형이고요.